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한섭입니다. 어제 밤을 설쳐가시면서 저희 한국 축구를 응원해 주셨을 텐데 시종일관 요르단이 생각대로 경기가 펼쳐졌고 결국 대한민국 팀은 참패를 했습니다. 졸전이었고요. 유효 슈팅은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4강전에서 김민재가 빠진 그 자리에서 클린스만의 경기 운영 능력이나 전술적 변화나 어떤 전술 전략의 시도는 아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참패의 결과였고요. 일단 그 외국의 외신들이나 한국의 언론들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일단 가디언지에서 했던 기사입니다. 가디언 클린스만 맹비난, 독일인은 무표정으로 한국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었고요. 스타뉴스에서는 0대2도 다행, 조현우 없었으면 최소 0대4 참패, 한국 분명 요르단인데 브라질과 하는 줄. 맞아요. 정말 요르단 선수들이 경기를 시종일관 지배하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경기를 끌고 왔기 때문에 그러한 요르단 선수들의 어떤 전략과 전술과 압박이 다 맞아떨어짐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이 어떤 클린스만호가 변화가 없었다는 거에 국민들이 참 분노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또 이 장면 보고 국민들이 좀 화가 많이 나셨을 것 같은데, 클린스만 감독님 또 웃음이 나오시나요? 대참사 후 또 머금은 미소. 클린스만 감독님이 아무리 스마일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경기, 이렇게 온 국민에게 집중받는 이런 경기에서 어떻게 4강 이후에 참패를 당했는데 경기 내용, 경기 결과 모든 전략 전술에서 아무것도 없는 내용에서 어떻게 끝나고 이렇게 웃으실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더 분노하시는 것 같고, 또 스타뉴스에서 충격적인 졸전,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총출동, 0개의 유슈팅, 클린스만 리스크 결국 터졌다. 이러면서 클린스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안고 위로해주는 모습이 또 보이고요. 이거는 스포츠 서울에서 개그맨 이경규 씨가 본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대놓고 욕을 했네요. 언제까지 해먹을 거야? 이경규의 분노. 스타들의 아쉬움 부른 2024 아시안컵 4강전 대패. 이경규 씨, 나중에 요 기사를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대한축구협회 회장이 누구냐? 하면서 막 이런 극대노를 한 어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유효슈팅 0개. 일본도 놀랐다. 요르단이 17번 유효슈팅을 때릴 동안 한국은 네 번째 기적은 없었다. 평가절하, 굴욕이라는 일본의 평가. 일본 쪽에서 좀 의외다라는 반응이 좀 많이 나왔어요. 자, 일본 쪽 반응을 보면 이 아시안컵을 하기 전에 일본 국가대표팀과 요르단이 평가전을 한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대표팀이 6대1로 이겼는데 우리한테 1대6으로 대패한 팀이 어떻게 한국을 꺾고 결승까지, 일본도 충격 당황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자, 이번에 중국 반응입니다. 중국 반응. 자, 기사를 보면 중국조차 알고 있는 사실, 클린스만 감독으로서는 실력 부족, 손흥민 없었다면 진작에 탈락. 중국 쪽 상황입니다. 클린스만 감독님 4강전 대패 이후에 인터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대회 이후에 결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이건 기자님의 질문입니다. 대회 이후에 결과로 이야기해달라고 했다. 목표에 닿지 못했다. 책임질 의사가 있냐? 감독님한테 물어보니까 클린스만 감독이 대답입니다. 물론이다. 감독은 언제나 모든 것에 책임을 져야 한다. 원했던 목표에 이르지 못하면 책임을 지고 분석을 해야 한다. 많은 분석을 해야 한다. 많은 드라마를 썼다. 사우디전과 호주전에서 피말리는 경기를 했다. 오늘의 패배는 받아들여야 한다. 요르단이 좋은 경기력을 펼쳤다. 얼마나 어려운 조에 속했는지 볼 수 있었다. 모든 경기를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뭐 원론적인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기자가 정확하게 물어봅니다. 사임할 의사가 있냐? 아시안컵을 우승으로 이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사임할 의사가 있냐라고 클린스만 감독한테 얘기했을 때 아직 어떠한 계획도 없다.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서 이번 대회를 분석할 것이다. 협회에 들어가서 이번 대회 때 잘됐던 점과 좋았던 점들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중요한 거는 다음 대회를 준비해야 된다. 북중미 월드컵 2006년에
어려운 예선을 치러야 되고 잘 분석해서 앞으로 경기들을 더 준비하는 것이 시급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사임에 대해서는 일절 딱 선을 그었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타까운데, 자, 아까 이경규 씨 유튜브에서 했던 내용을 좀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경규 씨가, 언제까지 해먹을 거야 하면서 이렇게 분노를 했어요. 자, 코미디언 이경규는 이날 각경규 채널에서 생중계하던 중 결과를 보며 분노했다. 그는 축구협회장 누구야? 누구냐고 솔직히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라면서 자기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물러나야지. 언제까지 해먹을 거야? 라고 하면서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우리 정몽규 축구협회장님, 정말 많은 국민들이 엄청난 분노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대한축구협회장이신 정몽규 회장님 보면, 자, STN 스포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시안컵 정몽규 회장 책임질 차례, 조작범 사면 시도, 그 다음에 황금세대 유슈팅 연계 탈락. 기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 축구의 이번 대회 실패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대한축구협회의 장인 정몽규 회장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면서 정몽규 회장은 지난 2013년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취임을 했다. 이후 잘못된 부분도 있었지만 최근 들어 그의 체제는 건강하지 않았고 한국 축구의 시스템은 그 때문에 내려앉았다라고 하면서 정몽규 회장의 그 조작범 사례를 이렇게 전에 한번 시도했다가 언론의 질타를 맞고 바로 또 취소한 그런 사례가 있었고 엄청나게 좋은 우리나라의 최강 전력이라고 하는 역대 최강 전력이라는 이런 황금 세대의 멤버를 가지고 유시팅 연계 4강전 참패라는 결과를 갖고 온 데 있어서 협회장이 책임질 차례다. 참패를 결국 무능한 게 죄라는 말이 있듯이 이런 사람을 뽑아온 누구 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책임질 사람. 그럼 대한축구협회 정문규 회장님 아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더 이상 변명의 의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정몽규 회장님이 책임지지 못할 것 같으면 정말 밑에 있는 참모들이라도 어떤 행정적인 일을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대한축구협회 감사는 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강인 선수가 조금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강인 선수 의미심장한 발언 남긴 이강인 대표팀 더 발전하려면 앞으로 정말 많이 바뀌어야 한다 라면서 이강인 선수의 인터뷰를 잠깐 빌리면 어떤 기자분이 이강인 선수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바뀌어야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강인 선수가 한두 개가 아니다. 정말 많은 부분에서 발전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했고 선수를 지탄하지 말아달라는 또 간곡한 부탁을 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강인 선수가 바뀌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이 선수가 느낄 정도면 도대체 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대한축구협회 바뀌어야 되는 건 사명한 사실인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일 크게 변화를 하려면 우리가 2026년에 북중미 월드컵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빠르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위릉엔 클린스만 감독의 이 아시안컵을 토대로 어떤 무능하다는 점이 나왔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 각성이 필요하고 국민들의 분노가 그게 치달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봐도 알아요. 정말 이거는 스포츠조선 이건 기자님의 어떤 정말 대한축구협 우리 한국 국가대표 어제 경기를 두고 정말 처참하다 이런 기사를 써주셨는데 정말 여기 보시면 좋아요가 522, 슬퍼요가 168, 화나요가 2만 1000을 넘었어요. 화가 난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만큼 그게 치달았습니다. 진짜. 이경규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이해가 가고 정말 축구협회가 많은 부분 바뀌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 요르단 감독인 아모타 감독 정말 상대 감독이지만 선수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본인들의 해야 될 역할과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해줄 정도로 엄청나게 열정과 한국전을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경기 전
인터뷰와 그 경기 이후에 또 취재진의 인터뷰에서 여실히 증명이 됐어요. 아모타 감독 진짜 상대 감독이지만 클린스만 감독과의 연봉 차이를 비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연봉 차이가 있고, 오히려 어떤 여러 언론에서 차라리 저 감독을 데리고 와라, 언론에 기사도 나왔어요. 이거는 저기 풋볼리스트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요르단 감독, 한국을 너무 존중할 필요는 없었다.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면 득점할 걸 알았다라고 하면서 진짜 이 피파 랭킹 87위의 요르단의 후세인 아모타 감독의 전술이 빛났던 경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이 아모타 감독이 투지 있게 수비하고 특정 영역에서, 이건 약속된 플레이인데, 한국이 어느 지역에 들어왔을 때 강하게 압박을 하자라고 요르단 선수들끼리 이미 약속을 하고 전술적인 지략이 이렇게 아모타 감독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이 특정 지역에서는 무조건 압박을 강하게 하기로 약속을 하고 나가는 게 이게 먹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은 또 박용호 선수의 그런 미스를 유발하면서 정말 뼈아픈 실점을 하게 됐는데, 이런 오센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네요. 교체 카드 잘 쓴 능력도 없었다. 전반전 호러쇼에서 박용호를 계속 쓰는 클린스만 감독, 결국엔 피눈물을 흘렸다라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박용호 선수 참 안타깝습니다.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걸고 경기장에 나가면 물론 책임감도 있고 그 무게감을 이길 수 있는 본인의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박용호 선수 많이 이날 힘들고 멘탈적으로 많이 흔들렸어요. 그러면 그런 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가지고 어떤 다른 선수로 빠르게 교체해 줄 수 있는 것도 감독의 충분한 역량인데, 이 기사에서 나온 것처럼 교체 카드를 잘 쓸 능력도 없었다라는 거죠. 박용호 선수를 후반전에도 계속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혹한 결과를 이렇게 표출했던 것 같고, 이색적인 인터뷰가 있어요. 우리 김진수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좀 아이러니합니다. 김진수 선수가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아시안컵에서 단 15분 출전, 벤치에서의 눈물, 김진수의 작심 발언, 토너먼트에서 아픈 곳 없었다. 우리가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선발을 못하냐, 그래서 계속 이기재나 어떤 김태환이나 이런 선수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김진수 선수가 4강전이 끝난 이후에 작심한 듯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김진수 선수가 부상 의심에 있어서 확실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진수 선수는 말레이시아전 이후로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불편한 것이 없었다. 몸 상태가 나쁘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 경기에 뛰면 좋았겠지만 제가 뛰었어도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본인이 뛰었어도 별 달라질 건 크게 없었을 거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어서, 한마디로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어떤 전술적이나 전략에 대한 신뢰가 선수들이 이미 없었다는 거고, 참 아쉽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벤투에서 검증된 선수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안목조차 없는 건지 정말 개탄스럽고, 제가 전에 2023년도에 클린스만 감독이 왔을 때 한국인 그 외국 감독들 사이에서는 한국 선수들과 외국인 감독님들을 빨리 이렇게 관계 적응이나 이런 걸 빨리 어떤 극대화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어드바이저 코치를 선임을 해요. 근데 벤투호에서 상당히 인정을 받았던 마이클 김 코치를 사임했다는 대한축구협회를 9월 달에 제가 봤었고, 기사를 보면 축구 국가대표는 차두리 코치를 선임합니다. 마이클 김 코치와는 결별하면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때도 제가 좀 아이러니했으면, 이때가 9월 달이네요. 예, 작년 9월 달인데, 마이클 김 전 코치는 파울로 벤투 전 감독 시절부터 대표팀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의 요청으로 차두리를 대표팀 이렇게 코치로, 어드바이저로 선임을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그 마이클 김 코치님의 양력을 보면, 이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분은 캐나다 국적이시지만, 한국
자, 정말 2007년부터 한국의 U23 대표팀 코치를 하셨고, 또 제주 유나이티드 코치를 또 하셨고, 대전 시티즌 코치를 하시면서 K리그 우승을 또 이끄셨고, 또 FC 안양 코치까지 하시면서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까지 이렇게 벤투 시절부터 쭉 이렇게 엄청난 4년인가요? 5년 이상의 한국 국가대표팀의 엄청난 큰 자산이에요. 근데 이런 볼을 클린스만 감독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해임을 시켜버리고 차두르 코치를 데리고 왔다라는 건 이런 중요한 자리를 이렇게 한순간에 이렇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축구협회 결단도 정말 대단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번에 정말 클린스만 감독이 해임이 안 되면 정말 대한축구협회 질타는 피하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정말 반면에 차두리 코치는 그 프로팀 경력이나 이런 지도자로서의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정말 그런 어떤 독일어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데리고 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저희 아시안컵은 4강전에서 한국 대표팀은 짐을 쌌고 국민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부분이 손흥민 선수가 내가 미안하다 뭐 하면서 선수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선수들 최선을 다했지만 어떤 그 선수들의 기량을 운동장에서 보여줄 수 없게끔 만든 감독, 상대방의 전략과 전술에 대해 대응하지도 못하는 그 무능한 감독을 이제는 아시안컵을 통해서 저는 증명이 됐다고 봅니다. 16강전, 8강전 솔직히 한국 선수들의 애국심과 투쟁심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거고, 감독으로서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을 뽑은 대한축구협회 책임자들 분명히 각성하셔야 되고 이번엔 바뀌셔야 됩니다. 이번에 클린스만 감독님 못 바꾸시면 대한민국 축구협회 회장님, 정문교 회장님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한국 축구에 내가 있어서 발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마음만 갖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변화가 필요하다. 아까 이강인 선수의 기자회견처럼 한국 축구 많은 것의 변화가 필요하다.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한국 축구 정말 너무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때고, 이번 아시안컵을 계기로 전체적인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시스템인가 행정 업무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한축구협회 각성하시고 바뀌어야 됩니다. 아쉽지만 대표팀 선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다음 또 북중미 예선 게임도 남아있고 앞으로 한국 축구가 변화하려면 많은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